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증명력을 부여합니다. 대신에 이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빙성의 문제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담보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야 적당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다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부터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문제와 같이 매우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사과를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끝난 역사 속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입니다. 속국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수출해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당당한 국격 외교, 국익 외교, 유능한 실용 외교를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불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대처한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특히 이번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실관계 확인을 무시하고 윤심에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대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오역 주장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녹취록 공개로 끝난 듯 보이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직 손도대지 못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씀입니다.
유상범 대변인이 잘못된 주장을 펼친 근거는 뇌피셜이 아닌 대통령실의 공지문이었습니다. 그 공지문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자리에는 통상적으로 외교비서관, 해외언론 비서관은 물론 주요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비서관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고 기자가 대통령의 진위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잘못 이해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자는 물론 대통령실도 반드시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외 언론 비서관실은 대통령실에서 녹음한 발언을 그대로 알린 것이 아니라 짜깁기로 가짜를 알렸습니다. 강인선 해외 언론 비서관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녹취록 속에 버젓이 등장하는 주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금방 들통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얼굴에 온통 먹칠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일상화됐습니다. 민간인 수행원 때에도 여사 수행이 아니라 행사 기획이라고 했지만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해명은 해외에서도 놀림거리가 돼버렸고 최근 도청 의혹도 상당수 위조라고 하더니 유출범이 잡히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대통령 부부 집무실 사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을 때도 직원이 찍은 게 아니라고 했다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와도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따를지 우려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보수석부터 대변인, 해외 언론 비서관까지 공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찬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청 파문과 관련해 미 대통령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오십시오.